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국토 관리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 관리는, 자, 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크게 이제 쟁점이 개발이냐 보존이냐예요. 그러면 이 개발의 개념을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개발을 도식화시켜서 개발은 그냥 건축이다라고 개념을 좀 잡아주셔요. 개발은 건축이다. 자, 그러면 보존이 무엇입니까?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이 보존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길게 이야기하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할 수 있게끔 바꿔 나가는 일련의 행위가 개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개발에 이제 항상 올라가는 화두는, 자, 양대 이제 이 축이 난개발 되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난개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난개발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난개발의 개념을 어떻게 잡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5,000세대를 건설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파트만 건설을 해놓고 도로는 그대로 기존 도로 이용하고, 그렇죠? 얘들 다니는 학교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난개발입니다. 그러면 도로 학교를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하죠. 그러면 난개발은 개발을 했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을 난개발이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난개발이 되면 안 되고,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법들이, 국가가 행정 객체인 국민들을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법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처럼 이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해서 국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은 이거 이제 우리 국토라고 이제 합시다. 자, 우리 국토를 획일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개발시킬 곳, 보존할 곳. 그래서 여기를 개발을 시키자, 여기는 개발을 못하게 하자, 이렇게 딱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먼저 이제 정해주는 게 바로 용도 지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토를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우리 국토를 크게 4개로 구분을 합니다. 자, 개발을 시킬 곳을 도시지역이라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요. 도시지역. 개발도 시키고 보존도 해야 할 것을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존할 농림지역이 있고요. 자연 환경보전지역, 이렇게 4개의 용도지역으로 먼저 분류를 합니다. 자, 들어보셨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이와 같은 제도를 우리가 이제 일단 가장 먼저 구별한 게 용도지역이라는 제도로 먼저 이렇게 분류를 딱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지역은 다시 개발을 시킬 때 무슨 기능 위주로 개발을 시킬 거냐에 따라서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을 시킬 것을 주거지역으로, 상업 기능 위주로 개발시킬 것을 상업지역으로, 공업 기능 위주로 개발시킬 것을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3개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이지만은 보존할 녹지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시지역을 다시 4개로 구분을 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적, 자연의 보존적 4개 구분한 다음에 도시지역을 다시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우리 국토를 이루는 최소 토지 단위가 필지라고 합니다. 필지. 필지 들어보셨죠? 우리 몸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세포듯이 우리 국토를 이루는 최소 단위가 필지라고 해요. 필지.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약 3천여만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각 필지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사유재산 제도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토지는 개인들이 소유를 이제 합니다. 약 정확하게는 78% 정도 되는 토지가 사유지예요. 22%는 국가 소유 토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국유지, 공유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처럼 개인들이 토지를 소유를 해요. 토지 소유자 A가 있다, B가 있다, C가 있다,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 토지를 A가 소유하고 있어요. 이 토지는 B가 소유하고 있고 C가 소유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들 개별적으로 국민 개개인들이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하여 자기 토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바로 국토관리라는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뭐를 해요? 규제를 합니다. 소유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국가가 간섭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국가에서는. 그래서 자기 토지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지금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거지역이라고 하였죠. 주거지역. 그럼 토지 소유자 A, B, C는 여기다가 공장이라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요? 주거지역이니까. 그럼 하나만 더. 주거지역이니까 공장은 건축할 수가 없다. 왜 없을까요? 이제 주거지역이니까 공장은 건축할 수 없다까지 이제 받아들였죠? 왜 없어요?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이 규제가 없다면은 자유롭게 내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런 제도로서 주거지역에서는 공장은 건축을 못한다라고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주택은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축할 수 있겠죠. 왜요?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들.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주거지역에는 공장은 건축할 수가 없고 주택은 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와 같이 가장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토지의 규제가 들어가는 제도가 용도지역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용도지역이라는 제도인데 이 용도지역이라는 제도가 딱 토지에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토지에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토지의 법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해줍니다. 그게 첫 번째로 하는 교재예요. 대한민국에서.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업지역에는 자, 나이트클럽 건축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유락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업지역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보존을 해야 될 용도 지역에 여기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많지 않죠. 모든 토지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다 정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요. 자,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토지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가장 첫 번째 제도가 용도 지역이라는 제도고, 이 용도 지역이라는 제도가 딱 정해지게 되면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종류를 딱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법으로 건축이 허용이 안 되는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는 건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제도를 바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딱 규정을 해놔요. 국토계획법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용도 지역의 종류를 숙지를 할 것이고, 이 용도 지역이 정해지게 되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를 우리가 숙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큰 틀을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C가 A, B, C가 소유하는 토지는 주거 지역이죠. 주거 지역인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자, 똑같이 여기다가 주택은 건축할 수가 있죠. 공장은 건축할 수 없겠죠. 똑같은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규제가. 같은 주거 지역이라고 다 딱 용도 지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 하나만 더. 자, 이쪽에 공항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공항이. 자, 그러면 이제 공항 주변에는 항공기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은 건축을 못하게 막아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자, 이 지금 용도 지역이라는 제도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공항 주변에 있는 A씨의 토지하고, 공항하고는 전혀 관련이 있는 멀리 떨어지는 B 토지하고는 똑같이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라는 규제가 들어가고 있죠. 근데 공항 주변만 규제를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의 제도, 용도 지역이라는 제도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이처럼 토지에 규제하는 제도가 한 200개 돼요. 토지에 규제하는 제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항 주변만 공항 시설을 좀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지구를 딱 정해요. 공항 시설 보호 지구다. 이렇게 딱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제도로 이 공항시설 보호지구라는 용도 이제 지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로 여기 안에 있는 요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지정된 이곳에만 규제를 따로 하는 겁니다. 따로. 자, 보세요. 이 주거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에서 법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10개를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주거지역만 정해졌을 때는 A, B, C는 이 10개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장이 없겠죠. 공장은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종류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못하는 게 공장은. 그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만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것만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딱 지정이 돼서, 자, 공항시설 보호지구에서는 이런 건축물은 건축을 못한다라고 딱 정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B는 주거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이라는 제도에 하여 10개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었죠. 자, A도 C도. 근데 A씨의 토지는 공항시설 보호지구라는 용도지구가 지정이 됨으로써 또 건축이 허용이 됐던 것 중에서 2개가 제한이 돼 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B는 여전히 10개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지만 A하고 C는 8개만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 토지하고 B의 토지하고 법적으로 가치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지죠. 누구 토지가 법적으로 가치가 더 커요? B 토지가 더 법적으로. 그렇다면 결국은 B의 토지가 토지 가격이 더 비싸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 토지 소유자들은 그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이처럼 토지의 규제에 들어가는 제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앞으로. 아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딱 정해놓고 이와 같은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토지를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 법이 바로 가장 중요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유연한 법률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토지 소유자들이 자, 자기 토지에 이제 건축을 해 나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점점 건축이 돼가지고 여기가 다 개발이 됐어요. 건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쪽은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다 돼가지고 이제 포화 상태 쪽이. 그럼 도시가 점점 이제 확장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야 될 일이 이쪽을 이제 개발을 또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를 수용을 하려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용도 지역 인상, 이 그대로 이 보존 관련 용도 지역인 상태로는 건축이 안 돼요. 그럼 용도 지역을 바꿔줘야 되겠죠. 용도 지역을 바꿔주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쉽게 하나 이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 이 도시 외곽에 보전 관련 용도 지역에 해당이 되는 곳에 일정한 지역을 좀 개발을 좀 시켜야 되겠다. 새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어디에다가 신도시를 만들 것인지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쯤을 우리가 이제 여기를 개발을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여기를 신도시를 만들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구역을 지정했을 때 당시에는 여기가 논밭이거나 이마이겠죠. 즉 아직 개발이 안 된 토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구역을 딱 지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역이 딱 지정이 되면 가만히 놔두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요. 구체적으로 이제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싹 갈아엎어 가지고 건물 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처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법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처럼 신도시를 만드는 일련의 절차, 과정 등을 규정을 해놓고 있는 법이 바로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입니다. 도시개발법.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법 공부하다가 도시개발하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자, 다시 한번 우리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토지 규제하는 내용들을 규제하는 법이 바로 무슨 법? 국토계획 및 이런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 이 국토계획법 내용을 쭉 먼저 숙지하시면서 두 번째로 이제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 무슨 법?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법.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가 포화 상태고 여기다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이제 신도시가 조성이 됐습니다. 아파트 새로 짓고. 그러면 이제 구도심에 거주하시는데 형편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 좋은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가겠죠. 그러면 이제 구도심은 점점 슬럼화가 돼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다시 재개발해가지고 재개발. 그러면 재개발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어디를 재개발할 것인지 먼저 정해줘야 되겠죠? 여기를 재개발하기로 딱 구역을 지정해요. 그러면 이제 재개발하기로 딱 이제 결정이 됐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공사해야죠, 또. 기존에 있는 건축물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 새 또 건물 지었죠? 환경 정비해주죠? 바로 이와 같이 재개발 사업 등을 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다시 한번 신도시 만드는 법이 무슨 법? 도시개발법. 재개발법이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그래서 자, 가장 첫 번째 법률이 국토계획률이라는 법률, 두 번째 법률 도시개발법, 세 번째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한 카테고리에 묶여요. 그러면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중에서 이렇게 농지가 있죠, 농지. 농지에만 적용이 되는 법이 바로 농지법입니다.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자, 여기를 보존해야 될 토지잖아요.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따로 농지법을 둬서 농지는 유일하게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법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농지는 아무나 소유를 못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는 토지가 농지예요. 그래서 농지 소유 규제랄지, 농지 보존이랄지, 효율적인 농지 이용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농지법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자, 국토를 길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국토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적용이 되는 일반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적용이 어디에 적용이 된다? 전 국토에. 대한민국 전체 토지에 적용이 되는 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 도시개발법이라는 법률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구역에만 적용이 돼요. 여기에 도시개발법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죠. 바로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구역 이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법이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이 된 정비구역 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 중에서 농지에만 적용이 되는 법이 농지법. 농지법.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이 되는 법. 그게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건축물에 적용이 되는 법. 건축에 대한 법이 무슨 법? 건축법. 건축법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 두 글자로 주택. 주택에만 적용이 되는 법이 주택법. 상가 건물에 주택법이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이와 같이 6개의 법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법률, 국토계획 및 이런 법률. 자, 여러분들 296페이지 한번 딱 펴보시면은요, 맨 위에 법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법은 국토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이용, 개발, 보존. 개발은 건축이라고 했죠. 개발, 보존, 이걸 합쳐가지고 이용이라고 하면 돼요. 이 국토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 열고 법 제1조. 아까 우리가 법 체계 공부하면서 가로 열고 법이라고 딱 표시가 되면 이거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구나. 그쵸? 그러면 이제 법을 기술을 할 때 가장 먼저 조로 그러면 제1조 가장 첫 번째 법 조문이구나. 법 1조. 됐나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항상 행정법은 제1조가 그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줄에다 모든 것을 함축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법 이름 봐보십시다. 국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요. 개발 보존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냥 막 개발을 하거나 막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난개발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수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계획부터 수립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자, 내년이 18년입니까? 2018년 10월 27일 날 합격을 위해서 계획을 다 수립해야지. 그쵸? 그래서 큰 그림부터 그린 다음에 1월 달에는 어떻게 하시고 2월 달에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세부 사항을 이렇게 이제 점점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항상 어떤 일을 하려면 무엇부터 한다? 계획부터 수립하는 거예요. 계획부터. 계획을 딱 수립을 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뭐를 해요? 실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실천을 해 나가야 되겠죠. 핵심 단어가 3개잖아. 국토. 무엇부터 수립한다? 계획. 계획에 맞춰서 뭐를 해 나간다? 이용.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법 이름 13글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실은 이 법 이름만 내 걸로 만드는데도 몇 달 걸려요. 생소하니까 핵심 키워드 국토, 계획, 이용. 됐죠? 줄여서 국토, 계획법. 그러면 이제 이 법이, 자, 우리가 역사를 좀 봐볼게요. 역사를 봐보면 원래 이제 이 법이 언제 처음 시행이 되냐면 2003년도입니다. 1월 1일 날
법이 시행이 돼요. 2003년도. 한일, 우리가 월드컵 있었죠, 월드컵. 2002년도에? 그 다음 년도부터. 그러면 이제 2002년도까지는 우리 국토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원화되어 있었어요. 도시계획법이라는 법이 있었고요.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법공 보면서 가끔 이렇게 가로치고 앞에 구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특히 민법 같은 데서 이제 나올 건데요. 뭐 판례 같은 데 좀 나올 거예요. 그럼 앞에 구자라고 이렇게 딱 가로쳐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없어진 법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폐지되고 이제 없는 법이고 옛날 법이다. 옛날에 있었던 법인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자, 우리 국토를 그때 당시까지는 이원화 시켜가지고, 아까 우리가 용도지역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 지역에서는요, 이 법이 적용이 돼요. 토지에. 아까 도시지역 있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지역에서는 이 법이 적용이 되고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다 해서 앞에다 이제 B자 붙여주면 비도시지역이 되겠죠? 도시지역이 아닌 토지에는 요 법이 적용이 돼요. 국토이용관리법이. 법이 각각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국토관리 체계가. 그러면서 보세요. 이름에서 나왔다시피 얘는 계획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개발을 해 나니까 난개발이 별 문제가 안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획 없이 그냥 개발을 해 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난개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심각하게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럼 난개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돼요. 그게 사회 문제가 돼가고 이제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법을 합칩니다. 아니, 이쪽 도시 지역에서는 계획대로 개발을 해 나가니까 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럼 여기도 계획대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시 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이나 구별하지 않고 전부 계획 수립해서 개발을 해 나가자. 어디를 대상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해 나가자. 이제는. 그래서 두 개의 법률을 합쳐가지고 이 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법이 생겼으니까 옛날 법은 없애버린 거죠. 그 법 이름도 그대로 국토, 계획, 이용에 대한 법.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오늘날 법 이름이 무슨 법이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오늘 숙제 최소한 그래도 예의상 내가 공부하는 법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계획이 먼저예요? 이용이 먼저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법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토계획 및 이런 법률의 모법, 옛날 법 이름이 무슨 법? 도시계획법. 자, 그래서 이 법은 명칭은 국토계획법이지만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계획은 그 계획의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국토계획이라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은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법이다. 도시계획에 대한 법. 그러면 이제 도시의 종류는 아까 행정조직의 체계하면서 도시의 종류에는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6개가 있다 그랬죠? 특별시가 있죠? 또 광역시, 또 특별자치시, 또 특별자치도, 또 시군. 좋습니다. 자,
도시계획은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아셨어요? 이제 특별시 도시계획은 수립 대상 지역이 돼요. 서울특별시만 수립 대상 지역이에요. 자, 진주시 도시계획은 진주시만 수립 대상 지역이에요. 즉 적용이 진주시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수립 대상 지역이 자기 도시만 수립 대상 지역이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교재 봐보시면은 제1절 용어 정의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 밑에 도시점군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도시군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정확한 용어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도시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하다가 도시의 종류에는 군도 있잖아요, 군도. 그쵸? 근데 예전에는 그냥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데 예전에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도시계획이라고 이름을 사용을 하다가 도시만, 군을 너무 홀대한다 해가지고 도시 뒤에다가 군을 집어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아셨습니까? 그래서 자, 실제 이제 실무에서는요, 이건 법 규정에도 있는데, 이 시까지는 도시계획이라고 용어를 사용해요. 진주시 도시계획, 서울시 도시계획, 이런 식으로, 자,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군에서는 군계획이라는 용어, 도시 대신에 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산청군계획, 함양군계획,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시험 공부할 때, 도시군계획, 이렇게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11월, 12월 달에는 여러분들 지금 부담 없이 학원을 다니셔요. 11월, 12월은 어떤 과정이냐면 내가 학원에 앉아있는 3시간씩 학원에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지 공부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지금 10수년 만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힘드시죠? 그렇죠? 3시간, 4시간씩 앉아있으면 엄청 힘들어요. 그거를 내가 적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어차피 기억 안 나니까. 집에 가시면서 오늘 공부했던 내용이 다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스스로.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다니셔요, 학원에. 내가 여기를 들어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지금 못 알아먹는 분들 태반이에요. 그렇죠? 최대한 지금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고 있지만은요, 어차피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알면서 하는 겁니다, 저도. 뭘 바라고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막 요거를 내가 여러분들이 막 온 정신을 집중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너는 해라, 나는 편하게 그냥 팔짱 끼고 들으시면 돼. 아직, 자, 우리 시험 공부는 내년 10월 27일 날 시험을 봅니다. 2달 뒤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좀 느긋하게 잡수셔야 돼. 이건 마라톤의 비유를 합니다. 처음에 죽으라고 뛰면 결국은 엎어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 천천히 가다가 막판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열심히 뛰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1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 물론 공부하고 싶을 때 막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받아들일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사실은 이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6개 과목 중에 가장 힘든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표가 월요일 날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강의하면 월요일 날 강의한다고 요거도 먹고, 화요일 날 강의하면 화요일 날 한다고 요거도 먹고, 이 과목이 그래요. 토요일 날은 아예 하려고 생각도 못 하고, 금요일 날 하면은 또 왜 금요일 날 강의하냐? 시간표 좀 바꿔라. 학원마다 그래, 학원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과목이니까 마음 편하게 딱 잡수시고, 언제쯤 여러분들이, 이게 공법이구나 받아들이는 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내년 한 9월 달. 그 전까지는 굉장히 힘든 과목이에요. 욕 나오는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도시군 계획에 대한 법이 국토경비라는 법률인데, 그러면 도시군 계획이라는 계획이 이제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계획들이 나올 때는
그 계획의 수립, 적용이 되는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딘지를 먼저 딱 내 걸 만드셔야 돼.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 어디예요? 도시예요, 도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계획이 있다. 그러면 국토종합계획은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딜까? 국토가 되겠죠. 전 국토. 대한민국 전체가 수립 대상 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도시군 계획이다. 자, 좋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군 계획 해가지고 두 번째 칸에, 자, 도시 종류 6개가 쭉 열거가 되어 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가로 열고,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라고 표시를 먼저 해놔요. 다툼이 없게끔. 왜? 광역시의 군은 도시도 아니다. 아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있잖아요, 기장군. 그 기장군은 도시로 취급해야 하네요. 도시가 아니잖아. 구는 도시도 아니다. 아니다. 구도 도시가 아니다. 부산광역시가 도시지 해운대구가 도시가 아니에요. 진주시는 하나의 도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광역시의 구는 도시도 아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군의 군은 도 밑에 있는 군을 말하잖아. 경상남도 산천구. 그 군이 아니에요, 광역시 군은. 그러니까 여기서 광역시 군은 뺀다는 소리지. 아셨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하나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라는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이제 기술할 수 없으니까 법에다가 자, 그 도시의 공간구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은 이렇게 구분한다. 도시군, 자, 여기 소리 내서 무슨 계획?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냐면 도시군 계획은 이 두 개의 계획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른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실제 현실에서는 요 계획은 이론적인 이름이에요. 이론적인가. 실제 존재하는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계획을 합쳐가지고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 현실에서 존재하는 계획은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계획을 합쳐가지고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도시군 기본계획과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도 도시군 계획이죠. 그렇다면 수립 대상 지역은 자기 도시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둘 다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도시. 하나의 자기 도시. 법에 기술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이해 하나의 자기 도시에서 진주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다? 진주시. 진주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다? 진주시.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서울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름에서 딱 나오죠. 이름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해주는 게. 그쵸? 그러면 이제, 자, 그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진주시 도시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에 대한 법이에요? 토지. 앞으로 진주시 토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 바꿀 것이 이쪽은 개발시키고 이쪽은 보존하고 개발시킬 때는 어떤 기능 중심으로 개발시키는지 목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게 기본계. 앞으로 관리라는 용어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관리라는 용어가 나오면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관리는 개발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요. 보존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의미와 있는 게 아니다. 관리라는 용어는 개발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 자, 보존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이 된다. 개발은 네모다. 두 글자. 건축. 좋습니다. 대답도 좀 하고 해야지 재미가 있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절대. 히스 안 했어요. 난개발은 무엇이 부족한 개발? 기반시설이. 그렇죠.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 그게 난개발. 자, 개발은 건축. 보존은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 개발을 길게 이야기하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할 수 있게끔 바꾸는 일련의 행위들을 개발이라고 한다. 그냥 간단히 도식화시키자. 개발은 네모다. 건축. 그러면은 대상이 어디다 그랬어요? 대상이. 도시, 자기 도시. 자기 도시를 뭘 또 하고, 개발도 시키고, 또 뭐 또 하고, 보존도 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개발되는 거 아니니까 수립하는 계획이 관리 계획이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뭐를 해요? 목표를,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죠? 방향 제시, 방향 제시. 그 도시에 나아갈 방향 제시. 단기 방향 제시, 장기 방향 제시. 먼 미래라 그랬잖아. 먼 미래. 장기. 한 10년 뒤에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기본 계획. 그러면 이제 도시, 여기서 방향 제시 하는 계획이 하나만 있으면 되죠. 방향 제시했으니까 여기서 이 지침을 제시를 해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현실화 시켜 나가라고 지침을 딱 제시했어요. 그럼 여기서 그 지침 제시받아 현실화 시켜 나가는 일을 한다를 두 글자로 집행한다 그래요. 집행. 일을 해 나간다. 자, 여러분들 법률 앞으로 이제 그냥 법률, 자,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 습득인데 현실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이제 용어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사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따로 있고 판사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들이 이제 공부하는 건 뭐예요? 판사님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별거 아니에요. 법률 용어를 만들 때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거의 같게끔 만들려고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현실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 선의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쵸? 그런 거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근접하게 용어를 만드니까 별거 아니에요, 에? 법률 용어라는 것도. 그러면은, 이런 단어들을 다 여러분들 집행한다, 이거 뭔 말인지 다 알아먹잖아요. 방향 제시한다, 이거 못 알아먹어요? 화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하염없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물론 저도 쉽게 풀어서 용어를 사용하고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또 습관이 돼가지고,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있기 때문에 방향 제시하고 그러면 이제 제시된 방향에 대해서 자, 집행을 합니다. 자, 보세요. A라는 이렇게 도시가 있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방향 제시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도시를. 그럼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개발, 하나는 보전.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지도 딱 놔두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뭐냐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자 그랬죠. 하나는 국가가 돼가지고 내가 행정청이 돼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하나는 이제 그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내가 행정청이고 내가 시장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를 관리하는 시장님 입장에서 한번 이제 아무것도 허업을 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냥, 자, 지도에다가 선 딱 끄서가지고 이쪽 개발, 이쪽 보죠. 방향 딱 제시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할 때, 개발을 시킬 때, 여기는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 여기는 상업 기능 위주로 개발, 여러분 마음대로, 여기는 공업 기능 위주로 개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지도 딱 놔두고, 진주시 지도 놔두고 쫙쫙 부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보죠. 됐죠? 그러면 이제 뭐를 해 나가야 돼요? 집행을 해 나가야 돼요, 집행을. 이제 하나하나씩.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뜻풀이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뜻풀이 용어 정의.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처음에는 용어를 자, 숙지를 해야 된다. 용어 숙지해야 된다. 용어가 뭐예요? 한글로 어려운 질문이니까 이름. 용어 이름. 이게 뭐예요? 이름 몰라 이거 이름? 쫄지 말고 분필. 그럼 이름을 분필인데 왜 이거 이름을 만든 사람이 분필로 만들었을까 고민하고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분필이다. 이거는 마이크.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그렇듯이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게 용어예요, 용어. 그 속 뜻풀이 정확하게 글자 장난한 거 그런 것까지 속잘한 게 아니고 이름을 빨리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법 이름이 무슨 법? 결혼했어요? 총각이네. 총각. 지금 하고 있는 법 이름이 무슨 법? 국토 개발? 한 두 번만 반복해서 해야지 내 것이 되겠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숙지해야 되죠. 법률 이름을. 그쵸? 처음 13글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물어보면 대답 제대로 할 사람 몇 분 안 계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내서 집에 가서 최소한 국토부 계획 및 관한 법률 하면서 쌀 씻으면서도 국토부 계획 및 관한 법률 이렇게 이름을 내가 막 이렇게 소리 내서 막 내뱉어야 돼요. 눈으로 보면 안 돼. 그쵸? 나올 것 같죠? 갑자기 개발이 나와버리잖아. 그쵸?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간중간에 토시 집어넣고. 그쵸? 그렇지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 법에서 규정한 계획이 무슨 게? 군자 집어넣어 주셔야 돼. 군자가 잘 안 집어넣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계속 들었던 것은 도시계획만 들었는데, 이제 군자를 집어넣어 주셔야 돼. 아셨어요? 도시군계획. 도시군 계획은 둘로 구분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예. 5글자 넘어가는 이름은 안 나와요. 예? 입에서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가 내 걸로 완전 아무 생각 없이 나올 때까지 좀 해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11월, 12월 달 하는 일은 뭐예요? 이름 숙지. 이름만 되도록. 지금 현재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해가지고 시간 조절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한 2주 돼가지고 한 2주 푹 쉬었더만요. 너무 강의하고 싶어가지고 한 2주 쉬니까 시간 조절 못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래 쉴 시간이 됐으니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